태어났을 때부터 잘생기고 이쁘고 몸 좋고 목소리 좋고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지 못할 표정 행동까지 갖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지금보단 쉽겠다라는 생각 가끔 해봅니다. 아니, 더 쉽게 나랑 안 맞고 비상식적인 직원이나 팀장님이 있으면 그냥 손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직장에서 일 잘하는 과장님, 팀장님, 심지어 상무님한테 물어봐도 사회생활에서 제일 힘든 건 인간관계라고 하나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잘 안 맞는 사람들과 손절하는 순간 내 사회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불편한 사람들만 많아집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을 영원한 적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영원한 친구를 찾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맺어질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화입니다. 다시 말해 의사소통이죠. 혹시 내가 직장에서 의사소통 잘하고 있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잘못하고 있던 의사소통 방법 때문에 지금 나의 인간관계와 직장 생활이 힘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소통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결국 일이고 직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의사소통입니다. 이 의사소통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 일 잘러냐 일 못 러냐 구분되고, 이게 결국 직장 내 인간관계와 연결되고 나의 커리어랑도 연결돼요. 이 정도로 직장에서 의사소통은 중요합니다. 아니, 무슨 의사소통 스킬 얘기해준다 해놓고 호감이냐 하실 텐데, 이게 너무 중요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호감을 먼저 얻어야 상대방이 나를 좀 더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죠. 호감을 얻는 방법 중 하나가 아이 컨택입니다. 심리학자인 켈러먼과 루이스가 진행한 실험에 의하면 눈맞춤을 한 그룹에서 상대에 대한 호감이 높아졌고, 실제 혈액검사 결과를 보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페닐에틸아민이 분비되어서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호감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스몰 토크입니다. 한국말로는 잡담이죠. 이것도 누군가는 직장에서 무슨 잡담이냐, 일이나 해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MIT 대학의 벤자민 와버 교수는 미국 콜센터 팀원을 대상으로 스몰 토크의 효과를 연구했는데요. 휴식 시간 때 스몰 토크를 나눈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10% 상승했고, 콜 처리 시간도 8% 향상, 그리고 스몰 토크를 나눈 직원들 간의 호감도 또한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팀장님, 계속 업무로 엮여야 하는 동료들과 스몰 토크 나눠보는 건 어떠세요? 특히 나의 인사평가권을 갖고 있는 팀장님하고는 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호감을 사야 하는 존재예요. 계속 업무로 엮여야 하는 동료들과는 스몰 토크를 통해 호감을 얻어낼수록 내가 일하는 데 편해집니다. 이게 다 나를 위해서예요. 하지만 그와 나의 시간은, 그 농도가 너무나도 달랐다. 제가 12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해 라고 얘기해도 사람마다 피곤하다라는 말하는 피곤함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업무적인 얘기할 때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일정과 아웃풋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 조절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치를 조절하면서 업무를 해야 서로에 대한 기대감의 수준도 맞춰져서 실망하거나 무시하거나 서로 이 안 보이는 기싸움을 하는 일이 좀 없어지고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팀장님이 내년도 판매 기획안 작성합시다 라고 지시하면, 혹시 기획안 상무님께 보고하실 예정이신가요? 라고 물으면서 내가 작성하는 보고서를 팀장님이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먼저 이해하고, 언제까지 해서 보여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일을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하는지 감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혼자만의 생각으로 기획안을 완성한 다음에 데드라인 날 팀장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내가 생각하는 기획안의 방향성과 큰 틀을 잡고 팀장님께 이렇게 작성해봤는데 팀장님 생각하시는 방향과 맞나요? 라고 확인하고, 그리고 데드라인 이틀 전쯤 한 번 더 중간 보고 드리고, 그 다음 팀장님이 말씀하신 데드라인 날 최종 보고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 짜증이 일단 줄어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기획안이야 하고 딱 데드라인 날 보여드렸는데 팀장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고쳐 저거 고쳐 다시 하면 그 빡침의 수준은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다시 완성시킬 때까지의 나의 노력을 들이기 전에
전에 조금씩 노력을 들이고 보여드리면서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팀장님이 기대하는 방향을 맞춰가며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러면 내 스트레스 레벨이 조금은 줄어드니까 팀장님을 미워하는 레벨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은 팀장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나쁘지 않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잘하면 팀장님께 인정받는 팀원이 되는 거고요. 유관부서 동료와 일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결과물에 대해 스텝별로 기대치를 맞추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하는 게 서로 좋아요.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목표만을 바라보죠. 팀장님이나 동료들이 불편해하고 같이 일하기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의사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대화법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팀장님이 업무 지시를 내리면 그건 데이터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지금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동료나 선배가 업무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저 지금 바빠서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요. 못해요, 할 줄 몰라요, 바빠요 라는 부정적인 느낌의 단어로 답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느낌의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네 팀장님 저도 그 일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그건 유튜브 사용 데이터가 필요한데 어떤 분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이 좀 처음이라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를 좀 도와주실 분을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이걸 듣는 팀장님 입장에서도 이 친구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나는 팀장님께 뭔가 해보려는 팀원의 모습도 보여드린 거고 도움도 받으면서 새로운 업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동료한테도 비슷합니다. 동료가 뭔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바쁘면 제가 지금 팀장님이 시킨 업무 2가지를 4시까지 처리해야 해서 좀 바쁜데 혹시 4시 이후에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답하면 물어본 동료도 기분 나쁘지 않고 본인이 필요하면 다른 동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4시 이후에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제 말, 행동에 힘이 실리고 어떠한 부당함도 누군가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직장에서 일만 잘하는 사람보다 의사소통 잘하고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이 평가도 훨씬 더 잘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의사소통을 조금만 바꿔도 직장 내에서 적이 되는 사람이 줄어들 거고 결국 인간관계가 조금은 쉬워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내일부터 호감을 사고 기대치를 맞추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나 주체인 삶, 내 인생이야.